갑자기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가 50만원, 60만원씩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야기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신용대출도 7%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은행들이 돈줄까지 조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연 7.5%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보다 빠르게 오른 수치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6%를 넘어섰고 시장에서는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 7%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은행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은행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출금리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이미 추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시선은 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 수요는 오히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고 증시가 살아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들도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신청이 내부 한도를 넘으면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고 사용률이 낮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우리은행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부담입니다. 만약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연 6%일 때는 매달 약 3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연 8%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360만 원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이미 생활비와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 정도 증가는 가계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끌 쪽과 다중채무자,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한다는 의견과 집 구매 계획을 미루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금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가고 있어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대신 정기예금과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는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 역시 높은 이자 부담으로 투자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은 단순히 대출을 받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고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산 관리와 대출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금리 상승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정말 주담대 8% 시대가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런 흐름의 경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경제와 부동산, 금융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